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토요일 현지 시간으로 아침 하와이에서는 소동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침에 휴일을 맞아서 다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고, 또 하와이는 인구가 130만 명이지만은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수욕하기 위해서 바다로 갈 사람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긴급 경고,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다. 즉시 방공호로 피하라.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하니까 호텔에 있는 사람들은 호텔 지하로 들어가고, 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카페 탁자 밑으로 숨고, 또 주변에 방공호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차를 몰고 가고 뛰어가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20분이 지나서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False alarm, 이 잘못된 오작동이다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시간까지, 그 20분 동안 여기 하와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면은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가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하와이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이것은 북한에서 날아오는 핵미사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20분 동안 기다리면서 서로 친지한테 연락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전화는 불통이 되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동은 왜 났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이 긴급 재난대책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교대를 하면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단추를 하나 잘못 누른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가 싶어서 눌렀더니 이게 바로 경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면, 군사위성이 미사일 발사를 포착을 하고 그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재난안전본부에 통보를 하는, 이런 물론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미사일 탐지 군사 부서에서 날라온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분이 단추를 하나 딱 잘못 눌러가지고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마 이게 다행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그럼 나는 긴급사태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근데 이걸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금방 하와이로 이사 온 사람, 그리고 특히 이 관광객들이 많은데 관광객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비상구 정도는 알겠지만 핵 방어 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죠. 이걸 통해서 한국도 깨닫는 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문재인 정부는 핵미사일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은 김정은이가 이미 불안하게 했고, 이 정부가 추가적으로 사들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수도권에 사는 2,500만 국민들을, 외국인까지 포함합니다, 국민들을 핵미사일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켜 놓은 것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지, 훈련이 왜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까? 그런데도 국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 실제로 핵미사일이 날아온다고 하면은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어디로 숨어야 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라든지 집에서 어디로 뛰어야 될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지하시설이 그래도 방사능 오염에는 막는 데는 유리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죠. 이것은 훈련을 해봐야 합니다. 훈련을 하면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고쳐가면 되는 것입니다. 훈련도 매달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와이는 물론 이번에 대소동이 난 것은 이분들의 머릿속에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1941년 12월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본군 연합함대가 한 30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하와이 호놀룰루의 해군 기지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때 2,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북한 미사일이 호놀룰루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머리에 넣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빨리 행동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정부 이야기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하니까 대피훈련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세월로 승객골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비행기 탑승객한테 또는 선원 그리고 배를 탄 승객들한테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객들이 불안하게 하니까 그 훈련도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선장이라면은 대피 훈련 어떻게 하면은 구명정을 어떻게 내리고 어떻게 탄다. 그리고 구명복을 어떻게 입는다. 아마 훈련 안 시킬 겁니다. 훈련 안 시킬 거예요. 불안하게 하니까. 이런 한국의 무방비 대책에 대해서 이번에 하와이에서 일어난 대소동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즉 핵전쟁은 오작동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작동, 단추 하나 잘못 누른 것이 이런 대소동을 일으켰는데 만약 김정은이가 책상 위에 있는 핵 발사 단추를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미쳐서 잘못 누르든지 아니면 피해의식을 가지고, 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레이더가 딱 보더니 야, 지금 미국이 항공모함에서 우리 공화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여기에 핵폭탄이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는 벙커바스트 같은 지하 100m로 들어가서 터지는 이런 게 달려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하면 일단 보고를 할 겁니다. 근데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밖에 없다. 그러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김정은이가 누르는 핵미사일 포탄을 누르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고장 많은 북한 레이더의 오작동이었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작동이라고 밝혀졌다. 그런데 이미 서울은 핵폭탄을 맞았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슷한 일이 일어난 사례가 냉전시대에 들어 있습니다. 1984년 9월 26일 아침이었습니다. 소련 방공사령부 당직 장교 페트로프 대령은 미국을 감시하는 인공위성이 보낸 급보를 받았어요. 미국이 5기의 핵을 장착한 미니트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해가지고 지금 소련을 향해서 오고 있다 이겁니다. 당시는 미소 긴장이 아주 극도에 달했을 때입니다. 대한항공 00편 전보기가 9월 1일에 격추되고 해가지고 미국이 소련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을 때니까 더 긴장 상태에 있었던 때죠. 그러니까 페트로프 대령은 상부에 일단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부서에 그 정보를 분석하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빨리 확인하라. 이게 사실이냐. 근데 문제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날라오고 있습니다. 5분의 여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페트로프 대령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인류의 운명이 이 사람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분은 머리를 맑게 한 다음에 이런 전투 조종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거 경보 시스템이 오작동한 거 아닐까? 왜냐? 미국이 쏘았다면 5개만 쏘겠느냐? 수십 발, 수백 발을 한꺼번에 쏠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부에 이건 오작동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를 한 다음에 점검을 해보니까 소련 인공위성이 구름에 비친 태양의 빛을 미사일로 오인하면서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핵전쟁을 막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2013년에는 드레스덴 평화상도 받았는데 작년에 이분이 7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아주 자세한 보도를 했습니다. 1995년 1월 25일 러시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일인데 옐친 대통령 시절입니다. 보좌관이 오더니 핵 발사 암호가 들어있는 가방 하나를 딱 내놓았습니다. 4분 전에 노르웨이 근해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어 지금 날아오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러시아군 참모장 콜레스니코프 장군이 또 옐친에게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모총장이 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유럽에 배치된 퍼싱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퍼싱 미사일이 지금 날아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탄도의 방향을 보니까 이거는 소련에 떨어질 것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곧 옐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이것은 미사일은 맞는 것 같은데 소련을 공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가지고 옐친이 거기에 대응해서 핵을 쏘는 그런 사태를 막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노르웨이에서 기상관측 미사일을 쏜 거예요. 기상관측 미사일을 쏜 건데 기상관측 미사일 쏠 테니까 안심하라고 해서 러시아에 통보를 했는데 이 기상관측 로켓이 노르웨이에서 발사된다는 그 정보가 상부에 그 방공사령부에 보고가 안 되는 바람에 방공사령부는 금시초문이라고 생각해서 핵미사일이 날아온다고 오판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79년 북미 방공사령부에 있는 컴퓨터가 소련의 전면 공격이 시작되었다. 미사일이 막 날아오고 있다. 이런 정보를 발신을 했습니다. 미국도 폭격기 미사일 기지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여객기는 즉시 착륙하라 하는 명령도 내려가고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교육용 워게임 테이프를 한 기술자가 컴퓨터에 잘못 집어넣은 것이 그런 대소동을 불렀습니다. 그 1년 뒤에도 카터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 브리진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막 밤중에 깨우는 그런 또 다른 컴퓨터 결함 사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핵을 갖게 되면은 이 핵 관리가 어렵다. 핵폭탄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 과민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처럼 이 핵무기를 관리해 본 경험이 없고 이 보고를 할 때 과장 보고를 할 가능성이 많은 체제에서는 일단 더구나 김정은이 책상 위에 핵 발사 단추가 있다고 하니까 오판에 의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사태죠. 이것은 뭐냐? 북한은 절대로 핵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성량을 가지면 불장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량을 어른이 가지면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핵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북한은 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억지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것은 이 오작동의 위험, 오판의 위험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문재인 정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청와대로 전화 걸고 청와대에 댓글을 남기고 해서 이래도 훈련 안 하겠느냐? 하와이를 보았지 않느냐? 이래도 훈련 안 하겠느냐? 우리는 살고 싶다. 핵 방어 훈련하자. 이렇게 여론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